인제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프로이드부터 대단히 많은 이론들을 봤어요. 근데 인제 최근의 문제들은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되게 종합적인 문제, 학자들 간의 비교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각 장, 각 학자, 각 개념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넣어 드려요. 그래서 요 자료는 인행사 2 장부터 4 장까지 정신역동 이론부터 인본주의 이론 전체를 한눈에 보기 표로 두 쪽으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개념 설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여기에서는 정신역동 이론, 인지행동 이론, 인본주의 이론에서 정신역동의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해서 봤고 인지이론의 피아제, 스키너, 반듀라까지 봤고 메슬로우, 로저스, 인본주의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쪽 좌측에 이론의 명칭, 학자, 인간관, 발달 단계, 그다음에 주요 개념, 실천 기법 해갖고 같은 좌측의 지표로 전체를 조금 횡으로 비교하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하면 이제 전체가 좀 종합되는 느낌 한번 듣고 나서 요 전체를 한번 종합하고 나서 이 표를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탁탁 좀 변별되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강력한 욕심 많은 종합적이고 비교하는 문제에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시면 정신역동의 인간관은 여기 나와 있듯이 수동적, 결정론적, 투쟁적, 불변적 뭐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에릭슨의 인간관은 능동적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들러에 있어서는 사회적, 목적지향적, 총체적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융에게 있어서는 가변적 존재다. 전체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 보면 또 알 것 같지만 시험에 나오면 또 엉키는데 이런 표들로 자리매김을 좀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행동 이론에 있어서는 인간관이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론을 부인하는데 여기서 결정론을 부인한다는 거는 프로이드적 결정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적 뭐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이런 결정론을 부인하고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 인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동적 인간간에 대비되는 능동적 인간간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인간을 대단히 인지 피아제의 인지행동 이론은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봤는데 뒤에 가면 누가 또 되게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봤죠? 현상학, 로저스도 주관적 존재로 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역동 요 이론 중에 아들러가 좀 제가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게 바로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좀 문제 난이도가 높다면 이걸 다 종합한 거에서 주관적 인간관을 가진 이론만 묶어라 한다면 아들러, 그다음에 인지행동 이론, 그다음에 이제 현상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키너는 이제 인간은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라고 했고 좀 기계론적 인간관이죠. 보상과 처벌에 의한.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도 결정론적 인간이란 말을 하는데요. 여기의 결정론하고 다른 거죠. 피아제가 결정론적 인간관을 부정했다라는 건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라고 얘기하는 정신결정론적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법칙에 따르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스키너가 가졌다라는 건 기계론적 결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문맥에 따른 동일 단어를 이게 변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인간 내면 연구는 필요하다고는 안 본 거죠. 반듀라 인간의 능동성 인정했고요. 외적 방어 없이도 인간은 가능하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강조했다. 이런 거고요. 메슬로우, 로저스 둘 다 인간의 선한 이런 측면, 그다음에 자기 실현 경향 뭐 이런 용어는 달라도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는 했지만 이런 같은 맥락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관 한번 횡으로 정리해 보고요. 발달 단계는 여기 프로이드의 발달 5단계,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요 단계.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본 에릭슨. 특히 여기 기출 많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누구의 무슨 단계, 누구의 무슨 단계랑 연결되나 이런 거 제가 나중에 노년기까지 공부하고 그 연결하는 표 또 넣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요. 에릭슨의 이 발달 단계는 그 어떤 발달 단계보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제 생각에 발달 단계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하고 에릭슨 기출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은 학자만 묶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역동 중에 아들러는 발달 단계 제시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론가들 중에 스키너, 그다음에 반두라도 안 했죠. 피아제 인지 발달에서는 했지만, 그다음에 인본주의자들은 둘 다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횡으로 볼 때 되게 변별력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융은 이제 발달 단계 제시했고 특히 중년기 강조를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들로 한번 횡으로 좀 보자 했을 때 이거 개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내가 공부를 했다면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 쭉 보면서 내가 이 개념 알고 있나? 비교할 수 있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결정론,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 내가 비교되고 있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예컨대 보세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구조적 모형으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 하면 틀렸잖아요. 구조적 모형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이걸 들었어. 그거는 기억이 나. 그리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프로이드 맞아. 그러면 그냥 맞다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눴을 때 뭔지 이런 거 보시고 요것들 간의 비교 제가 해드렸죠. 1차적 사고, 2차적 사고 뭐 이렇게 쭉 봤잖아요. 무슨 원칙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그다음에 리비도, 방어기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 했고요. 에릭슨에서는 이제 자아정체감, 점성원리,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발달과업 개념으로 제시한 거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들러의 주요 개념, 열등감의 자각부터 해갖고 쭉 보자 했고요. 융의 개념들 뭐 되게 많이 나왔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뭐 자아, 자기, 원형부터 쭉 봤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는데요. 제가 요걸 이렇게 넣어드린 이유는 다음 중 융의 주요 개념만 묶어라 할 때 그냥 넘길 땐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릴 때 이런 표로 내가 머리로도 외우지만 시각적으로도 찍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시험 볼 때. 예,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시험 볼 때 이런 표가 이미지로 떠올랐다 뭐 이런 걸 올려주면 저도 되게 보람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고요. 개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삐아제는 인지, 그러니까 특히 적응, 동화와 조절 이런 개념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 아까 앞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발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알기 위해서는 파블로프 좀 비교하자 이런 얘기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정적 강화, 아까 강화와 처벌, 그 다음에 강화 스케줄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 했고요. 알버트 반두라는 어려운 개념은 없지만 정확히 아는 거 중요하고요. 관찰학습의 단계라거나 그다음에 매슬로우에서는 제1 형태, 제2 형태 욕구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저스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왠지 잘 읽어보면 어느 단어에 줄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신다면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우리가 여기서 그런 개념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천 기법에서는 정신역동의 기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은 기술론에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해드려요. 근데 요것들은 예제가 나오고 이거는 어떤 기법이 적용됐나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기법에서는 프로이드 같은 건 좀 낼만한 문제가 많고요. 에릭슨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고 아들러도 좀 기법다운 기법들이 제법 있는데 유난히 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요. 그래서 정신역동에서 기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거의 프로이드 쪽인데 그래도 기법을 구분할 수 있고 혹 안 나오던 영역에서 나온다면 반응할 수 있게 공부하시고요. 특히 그 인지이론의 기법들은 여기보다는 구체적 기법은 기술론의 백의 인지치료, 앨리스의 합리정서치료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다뤄줄 거고요. 행동주의의 요것들도 예제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예제 나오고 이거 무슨 기법이냐, 타임아웃, 체계적 동감화 뭐 이런 것들 잘 나오고요. 모델링이나 관찰학습도 뭐 물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 앞에 부분 비해서 로저스나 뭐 이런 부분은 기법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 총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법은 제가 볼 때 정신역동의 프로이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스키너 행동주의 쪽의 기법들이 예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종합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많은 그 이론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전체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제 우리가 많은 이론을 봤는데요. 인제 우리가 기본 이론서 한 다음에 기출 회독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서는 이렇게 맥락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뭐 생애, 인간관, 주요 개념, 기법, 평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성실하게 써 드렸다면 기출 회독은 그거보다 그중에서도 기출이 높았던 것 위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중요도에 따른 학습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이미 그 중요도에 따른 비중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빈출 키워드 뭐 문제 몇 개 이상 뭐 이런 게 쫙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기출 회독은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핵심 잡아준 다음에는 3회독 학습법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 기출 풀어보기, OX로 풀어보기, 뭐 그다음에 어떤 문장이 틀렸나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로 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근육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요런 자료들도 함께 기본서 마치고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